요새 네.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허용해주겠다 네. 이런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저 뉴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바로 또 기재부에서 네.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랭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진짜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정부가 하는 그 행보를 보면 규제 완화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집값이 더 하락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대출 15억 그거를 풀어줄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 금융기재부에서 하는 말처럼 금융 완화는 가장 마지막에 손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이제 규제가 해제됐다고 가정을 하면 15억이 넘는 집을 네. 막 산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리가 엄청 주춤하니까 뭐 그래서 나설 사람이 적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심리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DSR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억 넘는 주택을 대출을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15억 정도 하는 주택을 대출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 4억 8천까지 가능해요. 그 이유는 9억까지는 40%가 가능하고 9억을 초과한 경우는 20%까지만 가능하고 15억을 초과하면 사실은 대출이 빵원이에요. 어쨌든 15억까지 딱 했을 때 맥스 4억 8천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금 더 허용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짜리 아파트도 그럼 대출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9억까지는 또 40%일 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0%일 텐데 그 금액에 대해서 또 합산해보면 20억짜리 대출을 내면 한 5억 8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대출 금액이 늘어나겠죠.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그걸 못하게 DSR 적용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5억 초과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결국은 DSR이 적용되면 내 연봉이 어느 정도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원리금하고 이자 상환액 다 합쳐가지고 그 연간 총소득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시뮬레이션 해보면 만약에 내가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대출이 없다. 네. 직장인인데 그럼 30년 만기로 해가지고 금리도 요즘 한 4.5%, 4.65% 이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면 최대 대출 한도가 3억 2,300 나와요. 아까 전에 최대 한도가 4억 8천이었거든요. 네. DSR 적용했더니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대출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네. 연봉이 한 7천쯤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출 한도가 4억 5천까지 돼요. 네. 그래도 4억 8천 맥스였는데 그보다 낮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아무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한 연소득이 1억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한 대출 한도가 6억 4,6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4억 8천보다는 그래도 1억 6천 가량 많긴 하죠. 네. 이게 결국은 내가 피부로 좀 체감하려면 연소득이 한 1억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요새 아무리 억대 연봉이 많다고 하지만 네. 사실 주변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많지는 않죠. 그러면은 15억 네. 대출 규제 허용돼도 네. 아무 일 없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 당장은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는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LTV, DSR, DTI 이런 것들은 금융위원회 고시만으로도 다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뭔가 입법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쯤 하는지 이걸 보면 그분들의 의중을 알 수 있죠. 네. 만약에 진행을 안 한다면 정부는 집값이 더 하향 안정화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맞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 사살하는 격이 되죠. 랭구님, 그럼 네. 정부 입장에서 네. 이제 집값이 네. 정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나오는 정책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집값을 진짜 좀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그럴 때 내놓는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좀 거래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거래가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완화를 이제 해줘야죠. 당연히 LTV, DSR 이걸 두 개 동시에 다 열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야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네. 특히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과거에 했던 건데 워낙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고 집을 안 사니까 네.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 난 주택을 만약에 사면 네. 5년 동안 양도세를 감면해 줬어요. 아.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리고 1주택자 물건을 그때는 하우스 푸어가 유행했기 때문에 네. 집을 팔고 싶은데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집을 팔기만 하면 대출 갚으면서 하우스 푸어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 네. 아무도 집을 안 사주니까. 그래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 물건을 산 사람에게는 5년 동안 양도세를 감면해 줄게 아. 혜택을 줬었거든요. 엄청 강력하네요. 강력하죠. 2013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건들만 이렇게 싹 엄청 사 모았었거든요. 그것들이 5년 동안 다 감면받았으니까 혜택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내놓는단 말은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집값이 무조건 바닥이고 이건 무조건 끌어올려야 된다. 강력한 혜택을 이제 내놓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가 꺼내는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허용을 해주더라도 영향은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먼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